워싱턴 선언 등으로 한국은 핵보유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포착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보유를 대중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개정엔 최근 북핵 방치된 한일 핵 도미노 중국 득실 따져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VOA 한국어 개정은 미국 정부 관리하에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는 개정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를 안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기에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는데 한국 핵보유 카드도 쓰겠다라는 명백한 미국의 의도가 보이는 영상입니다. 한국은 이전부터 핵보유라는 수건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의 입장에 유리한 많은 방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그 중에 미국이 가장 바라는 중국 압박을 위한 한국 핵보유 카드 활용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지금까지 한 번도 수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거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등의 제안을 수락해서 결행하면 결국 협상 카드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핵보유로 이행된다는 것을 미국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효과적인 대중국 압박 카드 필요성은 절감했었고 한국 핵보유 카드가 바로 그 효과적인 카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미국의 이익과 한국 핵보유로 인한 파장, 그 두 상황에 있어서의 미국의 손익을 계속 교량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손해라는 결론이 더 컸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 압박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보유 지지세가 타국과 달리 매우 강하고 한국의 국민 감정상 불씨가 발화하면 진화가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행여라도 한국 국민들로 하여금 핵보유와 관련한 일말의 가능성이나 희망도 가질 수 없게끔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즉, 한국 핵보유는 절대 불가하다는 일관적인 행동과 발언을 견지해온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거나 오해하지 않도록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교량의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바로 이 미국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상 등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슬슬 미국 정가에서도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한국 핵보유를 활용하려는 듯한 기류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 말 그대로 이 카드는 미국에게는 양날의 검과 같은 카드로 이 카드를 한번 실행하면 절대 철회 및 이전 상태로의 회귀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그만큼 대중국 압박이 기묘해졌고 중국이 위협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트럼프의 최측근 인물입니다. 그는 차기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중국과의 군사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만약 중국이 대만에서 승리하면 다음은 한반도가 될 수 있다. 한국전쟁 때의 전례도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점차 중국을 지향하되 북중의 연합 공격이 있을 때만 한반도를 방어하는 성격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중국에 맞서 한국 스스로 방어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 기대를 줄이고 직접 한반도를 방어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에도 한국은 한반도 전선만 지키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도 중국의 대만 침공과 동시에 무엇인가 하려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없이 북한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는 질문에 대해선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 영국, 프랑스의 핵은 나토 전체의 억지력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 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은 비즈니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한국도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서 이게 현실이다. 동맹을 낭만으로만 바라보면 적과의 대결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을 돕는 게 아니다. 한국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이러한 관점은 전적으로 옳다고 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동맹들이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선 한국이 국방비를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이미 규모가 큰 국방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동맹국 중 스타라며 유럽과 일본, 대만 등 동맹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에도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시켰는데요. 핵 확산은 우리 동맹의 나쁜 일이라면서도 우리는 나쁜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동맹을 제재하거나 동맹이 더 안전해지기 위해 취하려는 조치를 막는 게 미국의 이익인지 생각해 보라고 되물었습니다. 즉 한국 등 주요 동맹의 자체 핵력량 강화를 미국이 막아서는 것은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기 앞서 미국이 각종 재래식 및 핵 전력을 영내에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싸우면 양쪽 다 죽는다는 상호 확증 파괴가 이루어져야 전쟁 억지가 가능한 만큼 핵무기를 늘려가는 중국, 북한 행태를 고려해 미국이 영내 군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유럽 사례를 언급하며 전쟁 시 모두가 재앙에 직면할 것이라는 믿음이 형성돼야 평화가 이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이 서태평양 일대에서 전술핵 및 재래식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독자 핵보유국이 되기 전 해상 순항미사일 등을 포함한 미국의 서태평양 핵태세 강화 노력을 보고 싶다며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데 대해 매우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올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임박하면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럽을 발칵 뒤집어 놓는 일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어떤 큰 나라의 대통령이 일어나서 묻더군요. 글쎄요,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러시아의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를 지켜줄 건가요? 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돈을 안 냈습니까? 체납자입니까? 그가 그렇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보호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사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하겠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돈을 내야 합니다. 그러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 발언은 독일에서 독재 핵무장 주장에 대한 논의를 일으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원자력과 원자폭탄을 포기한 독일인들이 한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며 독일에서 핵무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티안 린트너 재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한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대신 프랑스와 영국에만 의존할 수 있겠느냐면서 너무 늦기 전에 핵무장과 관련한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1야당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 메르츠 대표와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카타리나 발리 등도 독일이 미국으로부터 독립된 유럽 핵 억지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정치학자 막시밀리안 테르알레는 미국에서 전략 핵탄두 1,000발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라프 셜츠 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은 독자 핵무장은 물론 프랑스, 영국과의 핵협력에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범국인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이 있으면 독자 핵무장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승조 전 합참의장은 주한미군 철수 혹은 축소가 거론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우리의 핵능력을 보강하는 핵능력에 더 접근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트럼프 1기 경험에 비추어 재선 후 2기에도 미국 정상회담을 통한 교섭 재개 가능성이 있으며 교섭 중간 단계에서 사실상 핵 군축으로 흐를 위험성이 있다며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천영호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트럼프의 동맹에 대한 의식이라며 트럼프는 동맹을 미국에 미군 주둔에 무임승차하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기조를 미리 동맹국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부분에 미리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이제 곧 절호의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